태국 외교부 차관이 한국 인천공항에서 겪은 충격적인 경험담이 공개되면서 태국 전역이 술렁이고 있는데요. 평소 한국의 질서 문화를 조롱하며 자국의 융통성 있는 시스템을 자랑하던 차관이 돌연 입장을 바꿔 한국을 극찬하고 나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공개석상에서 한국 공항 직원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도대체 인천공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태국의 고위 외교관이 이토록 극적인 변화를 보이게 된 걸까요? 저는 클레어 스펜서라고 합니다. 물류 스타트업에서 해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29살 직장인이죠. 이번에 아세안 무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태국 방콕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그저 업무상 필요한 출장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 인생관을 바꿔놓은 여행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뉴욕 JFK 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면서 저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열리는 큰 규모의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회사에서도 이번 출장을 통해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라고 했고 저로서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10여 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방콕에 도착하자마자 태국 외교부에서 주최한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화려한 호텔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모임이었는데 태국 측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시스템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어요. 특히 리차이라는 외교관이 인상적이었는데 그는 계속해서 동남아식 유연함과 인맥 중심 절차를 강조하며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한다고요. 한국처럼 너무 절차가 까다롭지도 않고 융통성이 있어서 훨씬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답니다. 리차이의 말에 다른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살면서도 가끔 과도한 관료주의에 짜증을 낸 적이 있었거든요.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흥미진진해졌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자신들의 경험담을 나누기 시작했거든요. 싱가포르에서 온 대표는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따뜻함이 더 중요하죠라고 말했고 말레이시아 대표는 너무 체계적인 것보다는 상황에 맞는 융통성이 필요해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점점 더 동남아식 접근법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데 태국 외교부 차관인 수리아 찬깃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은근히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을 계속하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가요? 공항에서 줄만 잘 서는 민족이라고 들었는데요. 그의 말에 회의실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수리아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물론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우리처럼 사람 중심적이지는 않죠. 모든 게 규칙과 절차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사람의 따뜻함이나 융통성은 찾아보기 어렵답니다. 그의 말에 저도 어느 정도 동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한국을 직접 가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아시아 국가들이 대체로 규칙에 엄격하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리차이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특히 공항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훨씬 인간적이에요. 한국은 너무 기계적이고 차갑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로봇처럼 움직인다고 하더군요. 그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확실히 과도한 질서가 오히려 비인간적일 수 있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성급한 판단을 내렸는지 전혀 몰랐죠. 회의가 진행되면서 저는 점점 더 태국 방식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태국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였어요. 반면 한국은 너무 경직되어 있고 규칙에만 매여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수리아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클레어 씨, 이번에 한국도 함께 방문하시죠? 우리 대표단과 함께 인천공항을 경유해서 돌아가시면 어떨까요? 직접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의 제안에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사실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고 무엇보다 태국 관료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그들의 시스템이 더 우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약간의 경계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수리아와 리차이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과연 한국 사람들은 정말 규칙에만 매여 사는 차가운 민족일까? 그들의 질서 시스템은 정말 비인간적일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며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방콕에서의 회의가 끝나고 태국 대표단과 함께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수리아와 리차이는 계속해서 한국의 시스템을 폄하하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클레어 씨, 곧 보시겠지만 한국 공항은 정말 삭막할 거예요. 모든 게 기계적이고 차갑거든요. 수리아의 말에 저는 그래도 한번 직접 보고 싶어요라고 답했습니다. 약 6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에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국제공항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입국 게이트로 향하면서 조금씩 뭔가 다른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우선 사람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질서정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둘러 보이지 않았어요. 저기 봐요. 로봇이 안내를 하고 있네요. 리차이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작은 로봇이 길을 안내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저도 좀 어색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로봇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친절하게 안내하는 모습을 보니 생각보다 실용적이더군요. 입국 심사 구역에 다가가면서 저는 점점 더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조용히 줄을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죠. 보기엔 번지르르 하지만 이런 건 보여주기용이에요. 수리아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점점 더 이상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태국에서 들었던 이야기와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로봇처럼 움직인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각자 자신의 일을 차분하게 처리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 근처에서 저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시스템이 있어서 사전 등록을 한 사람들은 훨씬 빠르게 통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일반 승객들도 대기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 덕분에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저기 봐요. 안내 직원들이 여러 언어로 도움을 주고 있네요. 제가 말하자 리차이가 그래도 기계적이잖아요 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기계적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매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태국 대표단의 표정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만만했던 수리아도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뭔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리차이 역시 생각보다 깔끔하네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이런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더욱 궁금해졌어요. 입국 심사 구역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변을 더 자세히 관찰해봤습니다. 안내 표지판들이 매우 명확하고 직관적이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헷갈릴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대기줄도 매우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것도 자연스러웠고 억지로 강요받는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이상하네요. 생각보다 답답하지 않아요. 저는 솔직한 감상을 말했습니다. 태국에서 들었던 이야기로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각자 자신의 일을 차분하게 처리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이었어요. 줄을 서는 것도 자연스러웠고 누군가 길을 몰라서 헤매면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도움을 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수리아는 여전히 겉보기만 그럴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에 확신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저는 점점 더 호기심이 생겼어요. 과연 이곳의 진짜 모습은 어떨까? 정말로 태국 사람들이 말한 대로 비인간적이고 차가운 곳일까? 아니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체계적이지만 따뜻한 면도 있는 곳일까? 입국 심사를 기다리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태국에서 들었던 이야기들 때문에 여전히 경계심을 갖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보고 있는 질서정연한 모습에 대해 신선한 충격을 받고 있었어요. 드디어 입국 심사대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미리 온라인으로 입국 신고를 완료해둔 상태였고 비자 정보도 모두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었어요. 반면 태국 대표단은 급하게 일정이 잡혀서 그런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예상과 달리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먼저 입국 심사대에 도착했을 때 담당 직원이 제 여권과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사전에 등록해둔 정보들이 모두 연동되어 있어서 절차가 정말 빨랐어요. 목적이 무엇인가요? 경유 승객입니다. 내일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에요. 간단한 질문 몇 개만 주고받은 후 스탬프를 찍어주더군요. 전체 과정이 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태국 대표단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리아가 입국 심사대에 도착했을 때 담당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곤란해졌어요. 죄송합니다. 입국 정보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네요. 어떤 목적으로 입국하시는 건가요? 수리아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외교 업무차 방문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럼 관련 서류를 보여주시겠어요? 담당 직원의 요청에 수리아는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서류들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리차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태국에서 우리는 융통성이 있다고 자랑했지만 정작 한국의 체계적인 시스템 앞에서는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입국 목적과 체류 기간을 명확히 해주시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담당 직원은 친절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통과해서 대기구역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태국 대표단의 표정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수리아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태국 대사관이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국의 입국 시스템은 아무리 높은 직책이라도 절차를 생략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모든 것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왜 우린 못 지나가죠? 수리아가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여전히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며 입력 정보가 누락되었습니다. 입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라고 설명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 시스템의 공정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리차이도 점점 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정부 관계자인데요. 하지만 담당 직원은 죄송합니다.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라고 답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태국 사람들이 당황하는 모습이 안타까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공정한 시스템에 대해 감탄하게 되었어요. 태국 대표단은 결국 별도의 사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추가 서류 검토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거든요. 수리아는 입국 심사대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당황과 함께 뭔가 깨달음 같은 것도 보였어요. 이상하네요. 태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리차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태국에서 그들이 자랑했던 융통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불공정함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을까? 지위나 인맥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이 과연 진정한 서비스일까? 반면 한국의 시스템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외교관이든 일반 승객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같은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처음에는 경직되어 보였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진정한 공정성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통과해서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었지만 태국 대표단의 상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태국 대표단이 별도 사무실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 동안 저는 입국장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명의 한국인이 제게 다가왔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고 명찰을 보니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 소속 최윤서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국 대표단과 함께 오신 분이시죠? 최윤서 과장의 첫인상은 매우 프로페셔널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클레어 스펜서라고 합니다. 제가 자기소개를 하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태국 분들이 절차상 약간의 지연이 있어서 제가 도움을 드리러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윤서 과장은 저를 가까운 대기실로 안내하면서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사실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 사전 준비가 미흡한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모든 방문객이 편안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윤서 과장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안전과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생략할 수 없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 시스템의 철학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융통성이 없다고 비판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지였어요. 지위나 국적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사람보다 시스템이 먼저 준비됩니다. 최윤서 과장의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시스템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거든요. 혼란이나 불공정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잠시 후 태국 대표단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수리아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어요. 당황과 함께 뭔가 깨달음 같은 것도 보였습니다. 리차이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모습이었고요. 최윤서 과장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죄송합니다. 절차상 시간이 걸렸네요.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네요. 수리아가 조금 민망한 듯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의 거만함이 사라져 있었어요. 최윤서 과장은 괜찮습니다. 이런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다음에는 미리 준비해 주시면 더 원활하게 진행될 거예요 라고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오면서 저는 태국 대표단의 변화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수리아는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리차이도 예전처럼 자신만만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융통성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어떤 의미인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최윤서 과장은 우리를 공항 출구까지 안내해주면서 인천공항에서 좋은 경험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언제든 환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프로페셔널하면서도 따뜻한 태도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공항 로비에 도착하면서 저는 한국 시스템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경직되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려는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매우 프로페셔널하면서 인간적이었습니다. 공항 내부로 들어서면서 저는 더욱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했습니다. 도착 게이트 주변에서 각국에서 온 외국인들이 입국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모든 과정이 매우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길을 헤매고 있자 공항 직원이 즉시 다가가서 도움을 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기 봐요. 제가 태국 대표단에게 말했습니다. 실시간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네요. 정말로 작은 부스에서 여러 언어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까지 다양한 언어로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리아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서비스가 없는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 안내 서비스였습니다. AI 기반 시스템이 음성 안내를 실시간으로 수화로 변환해서 스크린에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과 음성 유도 시스템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네요. 리차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배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분이 지나가자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직원이 자연스럽게 도움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을 위한 별도의 대기 공간과 수유실, 놀이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점점 더 감동받기 시작했어요. 질서라는 게 이런 의미였구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태국에서 들었던 이야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 사람들이 로봇처럼 움직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질서였습니다. 줄을 서는 것도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이었고 시스템을 따르는 것도 모든 사람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수리아는 벤치에 앉아서 주변을 계속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당황과 함께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이 보였어요. 클레어 씨, 솔직히 말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네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이렇게 세심할 줄은 몰랐어요. 리차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시스템이었네요. 그는 주변의 다양한 편의시설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VIP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는 있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적인 배려는 부족한 것 같아요. 공항 내 카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저희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리아가 융통성이라는 게 때로는 불공정함을 의미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가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지위나 인맥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이 과연 좋은 시스템일까요? 맞아요. 제가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시스템이 너무 딱딱해 보였는데 지금 보니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려는 노력이었네요. 리차이도 그러게요. 우리가 자랑했던 유연함이 사실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시스템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공항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차례대로 안내하는 목소리는 매우 친절하고 따뜻했어요. 승객 여러분의 편안한 여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멘트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단순한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카페에서 나오면서 저희는 공항 내 다른 시설들도 둘러봤습니다. 문화전시관에서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고 있었고 면세점에서는 다양한 국가의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했던 질서가 실은 가장 인간적인 것이었네요. 수리아가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빠르게 편견을 바꿀 수 있는지 새삼 놀랐습니다. 공항 로비 중앙에 도착했을 때 수리아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저에게 다가왔어요. 클레어 씨, 제가 태국에서 한 말들을 기억하시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거만함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진솔하고 겸손한 톤이 느껴졌어요. 한국이 보여주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었군요. 수리아의 고백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한국 시스템을 조롱하던 그가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니 감동적이었어요.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리차이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부끄럽네요. 실제로 경험해보지도 않고 편견만으로 판단했다니. 그는 자신의 말을 반성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의 질서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었네요. 그때 마침 한국인 승무원 한 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수리아는 망설임 없이 그분에게 다가가서 정중히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온 수리아입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경험해보고 정말 감명받았습니다. 승무원분은 약간 당황하면서도 감사합니다. 좋은 경험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수리아의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 인사를 보면서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변화된 모습이 감동적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편견을 갖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실제 경험을 통해 진실을 깨달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클레어 씨도 처음에는 저희 말에 동의하셨잖아요. 리차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해봤어요. 정말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질서라는 것이 감동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수리아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높은 사람들이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융통성이라는 이름으로 불공정함을 정당화하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인간적인 것 같아요. 리차이도 우리가 자랑했던 인맥 중심 시스템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구조였을 수도 있겠네요 라고 반성했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우리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리아는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태국으로 돌아가서
우리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참고하고 싶어요라고 말했어요. 그의 진심이 느껴져서 저도 뭉클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줄을 잘 선다고 조롱했는데 그 줄서기가 실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네요. 리차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려심이 시스템으로 구현된 것이 바로 한국의 질서였고요. 수리아는 마지막으로 클레어 씨, 이번 여행에서 가장 큰 수확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의 변화였습니다. 편견 없이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완전히 동감했어요. 이번 여행은 저에게도 큰 깨달음을 준 경험이었거든요.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수리아는 한 번 더 한국인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정한 국제적 안목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자세 말입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돌아봤습니다. 태국에서 출발할 때와 지금의 제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질서 시스템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시스템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수리아와 리차이의 변화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수리아가 한국인 직원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하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권위 있는 외교관이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볼 수 있었습니다. 뉴욕에 도착해서 집에 돌아온 저는 즉시 노트북을 켜고 출장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긴 보고서가 될 것 같았어요. 단순히 업무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이번 여행에서 얻은 깨달음들을 모두 담고 싶었거든요. 이번 출장은 상품 계약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한국이 가진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인천공항에서 본 모든 장면들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의 자동화 시스템과 질서 있는 문화에 대한 분석도 포함시켰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직되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하려는 철학이 바탕에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고객 서비스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배려였다고 적었어요. AI 기반 수화 서비스, 실시간 다국어 통역, 휠체어 이용객을 위한 자동문 시스템 등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인간 존중의 구현체였습니다. 이런 문장들을 쓰면서 저는 다시 한번 감동을 느꼈습니다. 태국 대표단과의 경험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융통성 중시 문화의 매력을 느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불공정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반면 한국의 시스템은 규칙적이지만 공정했고 경직되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우리 회사의 고객 서비스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때 한국식 접근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VIP나 특정 고객층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객에게 동등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미팅에서도 이번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질서와 효율성이 반드시 차가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배웠어요. 오히려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동료들도 제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마케팅팀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도 고객 서비스에서 한국식 접근법을 시도해 볼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좋은 아이디어네요. 특별한 고객에게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객이 동등하게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을 때도 자주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수리아가 마지막에 보여준 겸손한 모습, 리차이의 솔직한 반성, 그리고 최윤서 과장의 프로페셔널한 태도까지. 모든 것이 저에게는 소중한 교훈이었어요. 출장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일상생활에서도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을 적용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줄을 설 때,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때,
심지어 카페에서 주문을 기다릴 때도 한국에서 본 질서의 의미를 떠올리게 되었어요. 회사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제안한 공정한 고객 서비스 시스템 도입안이 경영진의 관심을 끌었어요. 모든 고객에게 동등한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아이디어가 회사의 새로운 방향성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되었고, 한국에서의 경험이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동료들과의 회의에서 저는 종종 한국의 사례를 들며 설명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본 것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이 오히려 더 인간적일 수 있어요. 규칙이 있다고 해서 융통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방법인 거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신입사원 교육대였습니다. 저는 진정한 서비스 정신에 대해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례들을 들 수 있었어요. VIP 고객에게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모든 고객이 VIP가 된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몇 달 후 수리아로부터 예상치 못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클레어 씨,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태국으로 돌아가서 우리 부서의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많이 참고하고 있어요. 그의 메일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수리아는 메일에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공항에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했고 모든 승객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한국에서 받은 감동을 잊지 않고 노력하고 있어요. 리차이로부터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SNS를 통해 한국 여행 후기를 올렸는데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실제로 경험해보지도 않고 다른 나라를 판단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다. 한국의 질서 문화에서 진정한 배려를 배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연락들을 받으면서 한국에서의 하루가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공항을 경유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얻은 여행이었어요. 질서와 체계가 차가움이 아니라 따뜻한 배려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회사의 새로운 고객 서비스 시스템도 성공적으로 정착되었습니다. 고객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고 특히 모든 고객을 공정하게 대우받는다는 피드백이 많이 들어왔어요. 저는 이 모든 성과의 시작이 한국에서의 그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가끔 인천공항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자동화된 시스템들, 질서정연한 줄서기, 그리고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세심한 서비스들. 그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한 기술이었다는 깨달음은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한국을 다시 방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이번에는 편견 없는 열린 마음으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가 경험한 감동을 전하고 싶어요. 질서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감동이 될 수 있는지, 체계적인 시스템이 얼마나 따뜻한 배려심의 결과물인지를 말이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선진 문화란 일부 사람들만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평등한 배려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